앞으로 같이 할 45분 동안 알차게 소비자 연구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연구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나씩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쓰이는 연구 내용, 제가 여기 이제 마켓 소비자 연구에서 이 필드에서 일한 지 벌써 1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어, 수백 개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요긴하고 흥미있게 들으실 만한 것들을 모아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실제로 소비자 연구 구상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연구, 시장 조사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사업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 뜻도 다양하고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조사.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조사를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알아보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시장 조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스크탑 리서치라고 하고 어쩔 때는 세컨더리 리서치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맞춤형 소비자 연구라고 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 연구 의뢰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시장 조사를 하실 때는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알아볼 수가 있지만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뭐냐면 내 제품이죠. 내 제품, 내 브랜드, 내 서비스. 그것이 빠져 있는데 맞춤형 소비자 연구는 모든 연구의 디자인부터 그 연구를 수행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primary market resear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primary market research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연구를 왜 하느냐?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결과를 극대화한다. 투자 위험을 줄이고 이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장 진출에 앞서서 중요한 게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모색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카지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그 대기업 그 많은 것들을 주름 잡고 있는 정말 큰 기업들은 손에 몇 개 꼽아요. 그중에 한 카지노 기업에서 송도에 진출하는 그 사업 계획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의뢰를 하셨는데 그래서 송도에 만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장 현지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보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도에 새우 리조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어떤 음식점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면 어떤 가수를 부를 것이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각도로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부 인테리어에 있어서 그때 당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지역점인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는 좀 휘황찬란하고 약간 좀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성향이 아주 달랐어요. 되게 모던하고 좀 차분하고 그런 디자인을 선호를 하는 다른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그 리서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회장님께서 이건 정말 몇백억이 걸린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남는데 이처럼 시장에 이 리조트를 만들어서 현지 사람들한테 보이기 전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 모색하는 그래서 투자의 결과를 극대화한다.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 소비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기존 계획과 가설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유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 CEO께서 오셨는데 저희한테 그 제품의 사진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해보자. 일반 내가 원하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흥미로운 점이 뭐였냐면 그 CEO께서는 자사의 핸드백이 럭셔리하고 여성적이고 세련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 핸드백을 약간 편하고 다용도적이고 좀 활동적이고 그렇게 다른 식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CEO는 그 인사이트를 받고 약간 방향을 선회해서 보급형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다른 시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은 자신 있는 실무 결정이에요. 객관적으로 검토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다음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의 스포츠 게임 앱 그 브랜드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미국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단기간에 인지도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에 쓰고 싶은데 많은 연예인들이 물망에 올렸어요. 그중에서 제일 탐났던 연예인이 NBA, 여러분도 들으면 이름을 아실 만한 NBA 거대한 스타였는데 이 브랜드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 NBA 스타가 광고에 너무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보면 너무 식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광고를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와의 영입이 되면은 우리 브랜드에 오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바로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이 그 NBA 스타가 광고를 많이 하는 걸 알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영어로 말하면 에퀴리예요. 이 사람이 그 모델로서 가지는 그 신뢰도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서 더 자신 있게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었죠. 안 그랬다면은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객관성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괴리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사업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 브랜드, 서비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고 내 자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비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시장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가서야 그 괴리를 느낄 수 있어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 연구를 진행을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죠. 완전히 줄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 방법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연구의 목적과 그 목적에 달려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성조사가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qualitative, 그 다음에 정량조사가 있어요. quantitative. 그래서 정성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focus group, 뭐 ethnographies, 그 다음에 소비자 심층 인터뷰.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라서 어떤 상황에 적합하냐면 잘 모르는 영역을 탐험할 때 정말 어떤 토픽을
깊게 들어가야 할 때 정성조사가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근데 그 제한된 점이 있다면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정량조사에 비하면. 반대로 정량조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증명하거나 평가하거나 증명하고 평가하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전화 설문조사, 길거리 설문조사 등등이 정량조사의 되게 대표적인 예로 들어가고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가지를 추렸어요. 제가 이때까지 한 연구를 토대로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5가지의 연구 종류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타자는 컨셉 테스트예요. 제품 컨셉 연구. 쉽게 말해서 나의 제품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제품 아이디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그리고 내 제품 아이디어의 어떤 면이 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나, 또는 내 제품 아이디어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나, 어떤 점이 약간 혼란을 야기시키고 뭔가 특별한 셀링 포인트가 되지는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3월 2020년 3월이 미국에 있어서 팬데믹의 굉장히 큰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정말 전쟁 난 것처럼 갑자기 락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국이 흉흉해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긍정적으로도 받고 부정적으로 받았지만 그중 제일 고전한 부분은 뭐니 해도 여행 업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같이 일했던 리조트 기업에서 CEO께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어요. 나한테 이런 패키지 해보고 싶다. 이제 초호화 패키지로 사람들을 부유층을 모아서 자기 전용 비행기로 어떤 섬에 가고 뭐 비행기 타기 전에 사람들 코비드 테스트 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코비드 테스트 다 받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상황으로는 일반 사람들도 코비드 테스트 물량이 없어서 못할 때였어요.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짜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정말 실제로 적용하고 빨리빨리 우리 진행을 해보자.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이 아이디어가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품 컨셉 연구고요. 두 번째로는 포지셔닝 연구예요. 우리도 회사에 잡 신청하고 그럴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면 그 많은 얘기를 다 쓰고 싶지만, 사실 자기소개서에 담을 것은 굉장히 많이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소비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런 것을 탐험하고 그런 것을 알아내는 연구 방식이 포지셔닝 연구예요. 예를 들면 케이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회사인데 미국은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있고 주마다 조금씩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케이블 회사에서 오셔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게 문제다. 내부적으로 6가지를 추렸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올려드린 건데, 처음은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거, 그런 걸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의 스피드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회사 여러 다른 피처 들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노베이션, 기술, 이런 것을 강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량 조사를 해드렸는데, 그런 예시처럼 소비자한테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다음은 제품 장명 연구예요. 네이밍 스터디라고 하는데 제품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품의 이름을 지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모든 게 그게 제 이름이 나와야지 가능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인상이 깊었던 게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자산 우리나라로 하면 자산 관리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제품을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4가지의 초안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investment services, wealth services,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planning. 그래서 4가지인데 언뜻 보면 너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막상 소비자 연구를 해봤더니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어요. wealth services 하면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wealth라는 말은 부잖아요. 자산. 근데 그 말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wealth라는 말이 제품 이름에 들어가면 이 제품은 나한테 맞는 제품이 아니야 하고 아예 신경을 끄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층에서는 그 wealth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더더욱 제품에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많은데 그리고 사회적인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더 많은 그 언어의 의미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면을 미리미리 알고 제품 이름을 선정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었죠. 이에 반해서 investment라는 말은 객관적이에요. 이것은 약간 액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투자를 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것은 wealth라는 말에 비해서 조금 더 민주적인 말이다. 그래서 예, 그런 지금 예를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아주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이름과 소비자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연상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것이 제품과 연계됐을 때 풍기는 이미지와 느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구매와 선택에 직결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제품 장명 연구입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싱 테스트예요. 가격 연구. 제품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가격도 이름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 뭐 마케팅이 들어가고 유통이 들어가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작자적인 입장의 가격이 있는가 하면 또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품이랑 연결이 되면은 또 풍겨지는 그 브랜딩이 있어요. 예컨대 한 제품에 이 제품은 3만 원입니다. 이 제품은 6만 원입니다. 이 제품은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제품의 가격을 다르게 측정을 했을 때 그 2가지의 엘리멘트가 합성이 돼서 풍기는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그 소비자들이 여기는 제품의 가치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품 가격 연구도 많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 지금은 이 브랜드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근데 거의 10년 전에 초기에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스마트홈,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처음 그런 기술들이 보급되고 소개될 때였는데 그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에 관한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되냐 그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이상했던 게 그 당시에 그 의뢰가 들어온 것이 제품이 이미 출시되고 나서였어요. 이미 아마존으로 검색하면 그 회사의 제품이 얼마고 어떤 제품이고 모든 것이 다 일반 소비자한테 공개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가격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었어요. 왜 가격 연구를 하냐? 이미 리테일 프라이스 매겨져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격을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인 즉슨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됐어요. 가격 연구하지 않고 가격이 나갔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어요. 얼리 아답터와 부유층 사이에서도 제품에 관심은 있지만 이 가격으로서는 약간 좀 망설여지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이미 나간 리테일 프라이스랑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격, 적합한 가격의 그 괴리가 뭔지를 알아내고 싶어서 의뢰를 한 연구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격을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스타트업인 경우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을 생각해보면 보급형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프리미엄 가격을 매겨서 처음부터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프리미엄인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겠다. 그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가격을 매기는 것과 그런 것을 모른 상태로 가격을 매겨서 일단 시장에 나갔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은 그건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연구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태도와 소비 행태 연구예요. 새로운 시장의 동향 살피기. 예를 들면은 미국에 동물병원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여러 주에 많이 진출하고 누구나 들어도 아는 동물병원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남미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가려는 시장에 동향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뭐 그 나라의 개 주인은 몇 퍼센트고 고양이 주인은 몇 퍼센트고 그들은 동물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고 동물병원을 가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얼마를 쓰고 다각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어떤 경쟁사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 경쟁사들의 이미지는 어떤지 그 경쟁사들이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경쟁사들이 하지 못하는 충족시키지 못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그 소비자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그리고 우리 제품이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그 시장 안에서의 소비자 태도와 소비 행태를 연구하는 것 이것을 Attitudes and Usage 연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연구를 나중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런 점을 고려를 하시면 된다고 체크리스트를 짧게 꾸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이에요. 이 연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연구를 토대로 습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할 것인가, 제품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려서 너무 커지면은 연구가 예, 진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나는 3가지를 해보겠다. 나는 1가지를 해보겠다. 나는 2가지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연구 진행하실 때 같이 하시는 그 파트너분과 연락을 의논을 나누시면 되는데 정성조사를 할 것이냐, 정량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둘 다 연계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시장.
어느 시장을 상대로 하는가? 이게 미국 전체인가? 미국 동부? 아니면 미국이랑 유럽? 아니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략 대상. 소비자 공략층이 누구인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젊은 사람들만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거주하는 한국인 분들? 아니면 미국 주류 어, 인구 등등 이런 어떤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에서 많이들 하는 말인데 figures don't lie.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객관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업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